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은 프랑크푸르트와 비스바덴 중간에 위치한 도시 크리프텔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에 신축한 이곳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아동의 종교,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 입학이 가능합니다. 클라인 안게콤멘, 고스 가우스콤멘, 작게 들어왔다가 크게 나가자. 이곳의 교육 모토인데요. 모든 일상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동시에 가치 있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독일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텐데요. 독일의 유아 교육 체계는 한국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과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한국의 반일반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기관을 킨더가르텐, 즉 유치원이라고 부르고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킨더타게스슈테트, 줄여서 키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종일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킨더가르텐 기관이 따로 있기보다는 키타 기관 내에서 연령별로 학급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키타 내에서 법적으로 생후 4개월부터 3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은 킨더크리페 학급에 다니고 3세부터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킨더가르텐 학급에 다니는 것이죠. 독일에서 해마다 선정하는 상의 명칭도 독일 킨더가르텐 상이 아닌 독일 키타 상입니다.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키타이고 연령별로 크리페 학급과 킨더가르텐 학급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식 명칭은 키타 생트 엘리자벳이지만 편의상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의 유치원이 기존에는 반일반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교육 시간을 늘리고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이 생긴 것처럼 독일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종일반 운영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유치원이 보육의 기능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이곳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은 현재 3세 미만 아동 24명이 2개의 크레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3세 이상 아동 125명이 5개의 킨더가르텐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그룹은 혼합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ir arbeiten hier nach einem halboffenen Konzept. Das bedeutet, jedes Kind hat hier seine feste Bezugsgruppe. Wir nennen das das Nest, wo die Kinder erstmal ankommen können, sich wohlfühlen können und werden dann von da an, wenn sie sich wohlfühlen, Vertrauen zu ihren Bezugserziehern haben, können sie eben ganz viele Funktionsräume außerhalb der Gruppenräume nutzen, um sich weiterzuentwickeln. Wir gehen davon aus, dass die Kinder kleine Experten sind, die hier ankommen, die Fertigkeiten und Fähigkeiten mitbringen und wir sehen uns als Begleiter der Kinder. Das heißt, wir beobachten sie gut, wir schauen einfach, was ist bei den einzelnen Kindern von den Entwicklungsstufen her dran und wie können wir sie in diesen Entwicklungsstufen weiter unterstützen, damit sie sich eben weiterentwickeln. Das immer zu sehen unter Familien ergänzend. Das, was sie von der Familie her mitbringen, ist erstmal das Allerwichtigste. Unser größtes pädagogisches Ziel ist erstmal, dass die Kinder hier in einer Umgebung groß werden, wo sie Wertschätzung und Respekt erfahren. Weil nur in einer Umgebung, wo sie Wertschätzung und Respekt erfahren, fühlen sie sich wohl und können sich weiterentwickeln. Auch Kinder mit Behinderung oder Kinder, die von Behinderung bedroht sind, haben bei uns genauso ein Recht, in diesem Alltag groß zu werden, wie eben andere Kinder auch. Egal welcher Nationalität sie sind, welche Sprache sie sprechen, welche Fördermaßnahmen sie brauchen. Wir versuchen sie im Alltag so zu integrieren, damit sie mit den anderen Kindern groß werden können und sie so zu begleiten, damit sie den Kindertagesstättenalltag gut schaffen.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은 크리프텔에 있는 유치원 중 가장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2층 건물과 실외 놀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1층 로비와 복도이고 아이들이 탈 것을 타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1층에는 크리페 교실 2개, 킨더가르텐 교실 1개가 있고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영아용 화장실, 유아용 화장실, 식당과 조리실, 유의실, 창작 활동실 등이 위치해 있으며 한 켠에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교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킨더가르텐 학급 5개 중 한 학급의 교실인데요. 2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방 1개와 작은 방 1개로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한 2시 이후에는 교사 1명이 상주합니다. 이곳은 베베공스라움, 직역하면 움직이는 공간, 즉 한국의 유의실 또는 대근육 활동실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죠.
넓은 공간이 필요한 놀이나 운동을 위해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대근육 활동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고 실외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늘 전문 인력 한 명이 상주하여 아이들의 운동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며 연극을 하거나 함께 노래를 하는 등 모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바오가움, 직역하면 건축 공간인데요. 한국의 쌓기놀이 공간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카프라 블록으로 놀이하는 카프라 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 학급에서 아이들을 3명씩 뽑아서 어린이위원회를 만들고 아이들끼리 회의를 하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공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료를 정하고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죠. 이곳은 월렌슈필라가움,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가구와 소품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크레아티브 라움은 미술 활동, 목공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여러 종류의 종이, 붓, 스펀지, 점토, 석고 등 다양한 재료가 구비되어 있고 이젤과 그림판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희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늘 전문 인력 한 명이 상주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이한 점은 꼭 전문 인력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한다고는 하나 보통 성인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전기톱과 같은 장비들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식당 및 조리실입니다. 모든 식사와 간식은 유치원에서 직접 준비하는데요. 종일반 아이들에게는 조식, 중식, 간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요리사 1명과 보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과일 농장과 빵집 등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합니다. Also wir gehen davon aus oder wir glauben, dass die Vorbereitung auf die Schule, dass die komplette Kindergartenzeit läuft. Also von Krippe an bis letztendlich am Ende der Kindergartenzeit. Das sind Vorbereitungen, wie dass wir Kompetenzen der Kinder stärken im Selbstbewusstsein, in der Selbsttätigkeit, dass sie lernen, sich frei zu äußern, dass sie lernen, vor einer Gruppe zu sprechen, dass sie natürlich lernen, Konzentrationsfähigkeit erlangen bei Spielen, bei Gesellschaftsspielen, bei Projektarbeiten, dass sie sprachlich weiter gefördert werden. Da haben wir auch eine zusätzliche Sprachförderkraft im Haus. Und dann erleben die Kinder in dem letzten Kindergartenjahr ein Vorschulprojekt. Hier arbeiten 2 Erzieherinnen, 2 Fachkräfte mit allen Vorschulkindern zu bestimmten Projekten, wo die Kinder auch in die Projektgestaltung mit einbezogen werden. Also es ist uns hier ganz wichtig, dass die Kinder die komplette Kita-Zeit Partizipation erfahren, dass sie immer wieder in ihre Bildungsprozesse einbezogen werden, mitentscheiden können, mitbestimmen können und so einfach lernen, für das einzutreten, was sie einfach möchten, was sie brauchen, wo sie sich weiterentwickeln wollen. Und das ist unsere Vorschularbeit. Und durch dieses Vorschulprojekt erleben sie natürlich auch nochmal, es ist etwas Besonderes im letzten Kindergartenjahr zu sein. Sie wachsen jetzt in die Rolle der Größeren hinein, sie freuen sich auf die Schule, sie erfahren mit uns gemeinsam den Übergang in die Schule. Hier arbeiten wir eng mit der Grundschule zusammen. Hier haben die Kinder verschiedene Aktionen, wo sie einfach schon mal in die Luft der Schule hineinschnuppern dürfen. Wir besuchen die Schule, eine Schulklasse besucht uns. Sie erleben dort eine Art simulierten Unterricht, einen Vormittag. Sie erleben mit uns den Schulweg zusammen und parallel bereiten wir die Eltern auch auf diesen Übergang vor. Das ist mit der größte Übergang für Familien, der Schritt von Kindergarten in die Schule, und wir haben es uns einfach zur Aufgabe gemacht, die Eltern da mit ins Boot zu holen, damit sie Stabilität bekommen, ihre Ängste verlieren und die Kinder auf diesem nächsten Schritt gut begleiten können. Die Eltern haben bei uns in der Kindertagesstätte eine große Rolle, weil ohne die Eltern geht es nicht. Die Eltern sind die Experten für ihre Kinder und es ist uns ganz wichtig, wie die Eltern ihre Kinder einschätzen, was sie sich für einen Weg für ihre Kinder vorstellen, und wir begleiten da auch die Eltern ganz intensiv. Das wird auch immer intensiver, dass Eltern immer mehr Beratung auch brauchen und auch wünschen und da einfach von unseren Fachkräften auch froh sind über die Einschätzung der Entwicklung ihrer Kinder.
Wir haben hier einen Elternbeirat. Aus jeder Gruppe gibt es insgesamt 2 Elternvertreter, die den Beirat bilden. Mit denen treffen wir uns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um einfach immer wieder über konzeptionelle Punkte zu sprechen, über Mittagsversorgung zu sprechen, über Schließzeiten zu sprechen, um immer wieder nah an den Eltern dran zu sein und Einschätzungen zu bekommen, sind wir mit unserer Kindertagesstätte noch bedarfsorientiert, sind wir noch auf dem richtigen Weg oder müssen wir in irgendeiner Richtung noch mal etwas ändern. Eltern sind auch wichtig, für uns sind Eltern wichtig, wir führen regelmäßig Entwicklungsgespräche mit den Eltern, wo Eltern ihre Fragen loswerden können, wo wir hören, wie verhält sich das Kind zu Hause, wir erzählen, wie verhält sich das Kind bei uns. Es ist einfach wichtig für die gemeinsame Entwicklung des Kindes. Wir sind ja nur familienergänzend, nicht familienersetzend und wir brauchen einfach die Eltern, um gemeinsam für das Kind einen guten Weg zu finden. Und für Kinder ist es ganz wichtig zu sehen, okay, meine Erzieher und meine Eltern haben einen guten Kontakt. Das trägt einfach zur wertschätzenden und respektvollen Umgebung bei, damit das Kind eben behütet und wertschätzend aufwachsen kann. 2층으로 올라가면 킨더가튼 교실 4개, 유아용 화장실, 수면실, 유의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2층 로비인데요. 이 공간 또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쉬거나 놀 수 있도록 목마, 침대 등이 비치되어 있고 교사가 놀이도구를 자주 교체해줍니다. 여름인 지금은 텐트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Bewegungsbaustelle, 벨레바드, 볼풀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1층의 유의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자 가장 시끄러운 장소라고 하네요. 교실에는 아이들마다 개인 상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보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교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에 가져가기 전까지는 부모도 만질 수 없다고 하네요. 비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학급을 벗어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 열쇠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나 지금 없어 라는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풀장이나 실외 놀이터에 갈 때는 열쇠를 거는 것이죠. 이 공간은 아이들이 환복을 하거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아이들마다 개인 우편함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편함을 통해 아이들끼리 편지를 주고받거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넣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오전에는 놀이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사가 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Hessen den Bildungs- und Erziehungsplan und wenn wir diesen Plan erfüllen, kriegen wir vom Land Hessen Fördergelder für die Einrichtung. Das ist zum einen die Grundförderung, die pro Kind vorhanden ist, die jede Einrichtung bekommt und dann gibt es noch spezielle Voraussetzungen, die jede Einrichtung erfüllen kann, um noch extra Förderung zu bekommen. Das heißt also, wenn man sich spezialisiert hat auf die sprachliche Förderung in einer Einrichtung oder eine Schwerpunktkita ist mit einem hohen Anteil an Kindern mit Migrationshintergrund, dann kann man nochmal extra Förderungen für die jeweiligen Einrichtungen beantragen. Das setzt aber auch voraus, dass man dann gewisse Punkte erfüllt, dass man zum Beispiel sich in dem Thema Sprachförderung stark macht und sich damit auch den Kindern beschäftigt oder auch, dass man sich interkulturell mit unterschiedlichen Themen auseinandersetzt, die dann im Jahresprogramm auch festgehalten sind. Als Leitung einer Kindertageseinrichtung in einer katholischen Kita erwarten wir eine gewisse Erfahrung in der Arbeit als Erzieherin. Grundsätzlich nehmen wir Bewerbungen von Erzieherinnen und Erziehern an und diese werden dann in unserem Bereich noch weitergebildet. Sie machen einen Kurs, der nennt sich Führen und Leiten und allen Erzieherinnen in Leitungspositionen stehen Schulungstage zur Verfügung, um sich auf diese Aufgabe noch speziell vorzubereiten. Grundsätzlich gibt es keine Voraussetzungen außerhalb der Erzieherausbildung, eine Leitungsposition zu übernehmen. Wir schulen unsere Leute dann noch intern weiter, so dass sie dieser großen Aufgabe auch gewachsen sind. Die Erzieherausbildung geht 5 Jahre lang. Neben dem Praxisbezug in den Häusern ist es eine rein schulische Ausbildung. Dort lernt man alles, was die Pädagogik mit den Kindern angeht. Alle Fächer, die von frühkindlicher Erziehung bis hin zum Kinder im Hortalter, welche Bedürfnisse und Anliegen die Kinder haben. Im letzten Jahr ist man im Anerkennungsjahr und bekommt danach die staatliche Anerkennung als Erzieherin und darf dann in jeder Einrichtung in allen Trägerschaften arbeiten. 2층의 모든 공간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발콘과 연결되어 있고 발콘에는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실외 계단이 있기 때문에 1층 로비를 거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외에도 다양한 놀이 공간이 있는데요. 넓은 모래 놀이터와 기구 놀이터, 그리고 토끼가 살고 있는 작은 우리도 있네요.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실외 놀이를 하는 것은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날씨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대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의 실외 놀이 공간은 매우 넓은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기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미끄럼틀, 그네, 시소, 해머 등 고정된 놀이기구 외에 큰 나뭇가지, 나무판, 파이프, 타이어, 음료수 박스처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또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지고 움직이며 다양한 운동 능력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진흙과 물펌프가 비치된 탁자, 정원, 여러 재질의 바닥판 또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전 독일에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많이 기다렸다가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 둘이 여기서 태어났고 한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한 아이는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길게는 거의 4개월 정도를 기다렸다 유치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유치원 이전 과정, 한국으로 치면은 놀이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전부터 다니기 시작해도 그 중간에 자리가 없게 되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시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시에서 이제 그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특정 유치원에 못 보내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보내고 싶은 특정 유치원에도 따로 가서 얘기를 하면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유치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을 많이 짓고 있고요. 학생들이 유치원 수에 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혹은 교수, 보육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한국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치원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많다고 해도 그 인원을 초과해서 받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다른 점은 한 명의 보육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그 유치원생은 훨씬 적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거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치원에서는 보통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로 통학을 시키지 않아요. 직접 모든 학부형들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학부형들이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항상 유치원의 내부 모습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유치원의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학부형들이 직접 민원을 많이 유치원에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그러니까 현지인들, 독일인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지 않아요. 불만이 없어서라기보다 보육교사, 그 다음에 유치원의 어떤 교육 과정을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원의 수가 한국보다 현저하게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유치원과 독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교육의 자율성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유치원은 보육교사들이 다 신경 써주고 뭐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아침에 데리고 오고 하는데 여기 유치원은 기본적인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기가 한국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가 훨씬 빨라지는 장점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사실 좀 답답할 때는 있어요.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훨씬 빨리 될 일을 기다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혼자 습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어떤 과정을 한국에 적용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도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어떤 그런 문화는 사실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점을 독일로 가져오고 싶은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비단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질이 높은 그런 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교육의 질이 높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꼭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에서 양질의 교육들, 선생님들이 교육시켜주는 것들이 여기서도 많이 체계화돼서 같이 좀 병합될 수 있으면은 서로 장점이 보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형들이 배워야 된다는 점보다 사회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유치원에서 사소한 문제가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부모 중에 한 명이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든가 바로 이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등교를 직접 부모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출퇴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직장의 일보다는 교육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학부형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진 않지만
어떤 유치원에서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학부형이 직접 일을 하다가 달려간다든지 학부형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학부형들의 적극성이죠. 근데 그런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직장이라든지 사회적인 그 위치 때문에 독일보다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쉽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학부형들끼리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1837년 독일 교육자 프레벨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 킨더가르텐, 직역하면 어린이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유치원은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듯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아이들이 첫 사회를 경험하는 곳으로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다시 말해 유아기의 교육은 어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은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더 가치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발을 들였을 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립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은 학부모, 교사,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하죠.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환경 제공,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 이것이 성 엘리자베스 유치원 교육의 핵심입니다.